코인 왕자입니다.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을 좀 정리해 보면은 22년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시기가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초부터 해서 비트코인 강세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강세가 나오고 여기서 고점 찍고 조정 나오고 또 고점 찍고 하락, 좋고 안 좋은 게 다 해당이 되었던 한 해였는데, 경제 변화로 인한 타격, 좋고 안 좋고가 모두 좀 해당이 되었었다. 자, 두 번째, 기업 파산이 많이 됐죠. 코인들의 어떤 뭐 상장 폐지, 그 다음에 뭐 투자주의, 딱지가 붙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3개 정도가 있어요. 업비트에서는 빗썸에도 꽤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기업 파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된 거는 사실이다. 기업 파산 중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사실 테라 붕괴거든요. 테라 붕괴가 되면서 이번에 작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이제 상패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을 그냥 바라봤을 때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좀 강한 한 해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이 됐던 게 루나 사태예요. 루나 상패 사건. 사실 작년에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들어서 FTX 거래소의 타격을 좀 받아가지고 2022년도 전체적으로 정말 헬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소 시장이었다. 코인 시장은 그만큼 안 좋은 이 부분이 거의 1년 내내 지속이 됐다고 봐요.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게 다 악재거리로 시작해서 악재로 좀 끝나버렸다. 근데 이제 뭐 FTX 사건은 다 알지만 이게 이제 인출 중단 사태도 발생됐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뭐 FTX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어차피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높지 않아서 결국 이제 인수 철회를 했죠. FTX가.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법적인 상황에 있어서 마무리가 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22년도에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면 23년도 비트코인은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대한 비트코인.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간 이렇게 뭐 바닥을 좀 찍고 약간 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저는 봤을 때는 제대로 돌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 반등으로 아직까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이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봐요. 23년도 비트코인이 좀 어떻게 될 수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이 긍정적인 해소는 차트를 떠나서 기간 투자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기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팩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분 보유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나 그 외에 또 종목들이 더 있는데, 증시 쪽에서도 지금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결국 이제 암호화폐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미 연결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뭘로 보고 있냐면, 어차피 얘네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는데 이미 조인이 돼 있어요. 그 조인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거죠. 코인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뭐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게 조인이 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확실히 유동성이 완전히 이제 거의 죽은 상태인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지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단기간에 다 던지고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게 보니까 이걸 다시 코인 시장을 좀 벗어나서 다른 쪽의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분 보유가 얘네가 이제 코인 시장이 정말 앞으로 안 좋아질 거고 하면 지분이 사실 줄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팔아버리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지분 보유가 좀 계속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이죠. 차트적인 부분. 근데 차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는 건데 요것도 이제 차트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방향성, 우리가 이제 계속 연말부터 얘기했던 차트 부분에 대한 전체 방향성이 상승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는 얘기해요. 하지만 향후 어차피 이거를 지금 수년 동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이 좋아질 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주봉으로 좀 봤을 때 아직 이렇게 막 강세 시장이 오거나 뭐 8천만 원이 당장 넘어가나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에서 너무 낙폭이 과대했고 그다음에 요거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와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부분이 아직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최근에 봤을 때 그 테더 도미넌스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세로 3일째 밀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코인 시장은 괜찮거든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증시는 다시 파란불로 좀 전환이 됐고 장 시작하자마자 올해 첫날부터 음봉으로 마감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도 일부 코인들은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플로우도 좀 반등을 주고 있고 반등 줘봐야 크진 않은데 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자, 시빅도 마찬가지고 시빅 이번에 이제 많이 올랐던 게 많이 올라온 코인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중에서는 솔라나가 좀 있는데 많이 갔다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다른 시가총액 높은 애들에 비해서는 좀 상승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2023년도 비트코인 방향은 요런 흐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제도 좀 잠깐 이제 방송 중에 좀 얘기를 했지만 고점 시장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많이 올랐던 투자 시장들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인데 과연 이게 비트코인 쪽이 이거를 방어를 해주면서 버틸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이제 좀 의문이 드는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단기적 플러스 중기적 관점으로 좀 봤을 때 관점에서 반등 시점을 보자. 자, 근데 이번에도 차라리 여러 가지 포지션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이나 물량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 이상으로 굉장히 낮춰진 상황인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올해 단기적이나 중기적 관점에서 반등 시점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너무 과열이 됐다. 하방. 그럼 월봉에서 놓고 보게 되더라도 급격히 빠지면서 단기 입형 한번 타지 못하고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다시 이탈이 됐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시장이 좀 힘들겠지 않냐라는 좀 얘기인데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게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괜찮다. 근데 두 번째는 나머지 두 개는 기간 투자하고 지분 보유에 대해서 지속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기사 찾아보는 거를 일단 좀 두 번째로 한다고 그런다면 첫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빗썸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업비트 쪽도 마찬가지고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바라봤을 때
걔네에 대한 지분이 사라졌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없어지지 않고 조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화폐 가치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자.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 그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향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계속 좀 될 수 있냐 했는데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월요일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저번 주에 좀 얘기했어. 12월 말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사실 알트코인도 아니고 메이저 코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트코인도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크게 지금 벗어난 애들이 한 2개 정도 있나요? 걔네 제외하고는 지금 많지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상승하는 코인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1% 선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하락하는 코인들은 아직 1% 이상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자,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요렇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무게가 뭐 어디로 가고 있다? 수급적인 부분이 좀 상승하고 있다. 그냥 거래량으로 좀 봐야 되겠죠. 요 거래가 그래도 작년 비해서는 또는 최근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고서는 코인들이 빨간불을 켤 수가 없을 거고, 두 번째, 그동안에 하락을 많이 유지를 했고, 횡보를 많이 유지했는데 돌아서 올라간다? 비트코인도 오늘 아침 종가를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고, 평균치보다는 뭐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거래 돌파도 동시에 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며칠이죠? 지금 오늘까지 보면 3일째잖아요. 양봉이. 대략 1%, 3일 동안에 1%인데 1%에서 앞으로 이제 단기 상승이 한 3%까지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한 3배 정도 요 지금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3배 흐름이 얼마큼 나와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윗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위로 가고 나서 2300을 못 가더라도 2200이나 뭐 2150을 찍은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써드렸듯이 그럼 단기적인 흐름은 요렇게 좀 간다고 했을 때 중기적인 관점은 사실 주 단위로 따져야 돼요. 한 주, 2주가 아니고 뭐 3주, 3주, 뭐 4주, 뭐 6주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 좀 길게 한 달에서 최소 한 달 이상을 좀 보는 건데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충분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뭐 비트코인이 계속 해가지고 뭐 위로 상승하고 계속 돌파하고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닌데 일단 1차적인 상승이 주어질 거고 요거를 이제 사실은 제가 좀 크게 봤을 때 1차, 2차로 좀 나눴거든요. 네, 1차, 2차. 요 중간에 한번 반등 구간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반등 구간이 이제 하락으로 가거나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 중간에 조정이 좀 발생될 거다. 그럼 1차는 이제 시작이 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차는. 그래서 1차 후 조정이 발생된 다음에 2차가 발생된다면 지금보다 더 확고한 흐름으로 만들어질 거다. 그거는 벌써 저 테더 도미넌스만 놓고 보더라도 또는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만 선물만 놓고 보더라도 완전히 방향 전환이 뚜렷해졌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하고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는 모든 시장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바뀌어져 가고 있다에 기준을 좀 두자.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 1차 간다고 해서 내가 뭐 마이너스가 다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2차 가도 마이너스 회복 안 돼요. 마이너스 50%이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뭐 거의 80%에서 90%가 나와야 본전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전환의 기준을 좀 맞추자라는 거예요. 시장 기준에.
시장이 진짜 상승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좀 따져서 보자.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22년도는 사실 이슈도 많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럼 이슈가 없냐? 있겠죠. 있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많이 터질 거다라고 보여져요. 훨씬 더.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타격을 좀 받은 후유증은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진해지는 상태는 없을 거다. 오히려 줄어들거나 감소가 되거나 내려와지는 그런 좀 상태가 발생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코인 시장을 이번 연도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걸 좀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지금은 투자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암호화폐 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이 나와요. 지금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까지 부정적인 이슈를 계속 내보내는데, 그 사이사이에 자세히 보면은 긍정적인 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쓸 수는 없거든요. 기관 애들도 뭐 이렇게 리포트 하나 쓰거나 하면은 그거를 단기간에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건너서 보고를 받고 다 검토를 한 후에 그 리포터 보고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자.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확실히 2020년도 뭐 중반 때만 해도 또는 연초만 해도 부정적으로 쌓였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작년처럼은. 올해 초라서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마이너스가 크고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버티자라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향후 이제 달라지는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다 둘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포인트.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기보다는 포인트에 대한 중점을 어디에다 두고 갈 건지, 일단 그게 먼저 선행이 좀 돼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좀 가벼워지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좀 포인트는 기간 투자, 지분 보유, 차트 부분이 전체 방향성인데 이미 상방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시장을 대략적으로 반등이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조금 뚜렷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이 뭐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